굵게 갈면 또 친구한테 내려줄 때 굵게 갈면 마찬가지로 그 친구한테 입맛에 맞게 부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출 온도. 추출 온도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는 90도에서 95도 정도 사이로 내리면 그냥 보편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커피에 뜨거운 물로 내리는 커피가 진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내리는 게 진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물에 보리차 끓일 때 펄펄 끓는 물에 보리알 넣으면 확 금방 진해지죠. 하지만 찬물에 보리알 넣으면 뭐 하루가 지나도 뭐 우리 냉침 차 얘를 좀 오랫동안 놔둬야만 그게 우려지겠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나 좀 진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거기에 부합이 되는, 물론 그 정도를 조절을 하는 거는 이제 조금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천천히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요? 야, 이건 너무 진하잖아, 너무 쓰잖아,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니?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따님이 내리는 거니까 뭐 맛없어도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또 뭐 어머니가 항상 그러시겠지만 거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죠. 아, 내가 내리는 건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구나, 거기 착각하시면 반대입니다. 어머니도 아, 내 딸은 내가 해주는 음식을 제일 맛있어 해, 이것도 착각일 수도.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조합을 하는 게 사실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조건이에요. 요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커피가 사실은 어떤 맛이 나오고 어떤 맛이 덜 나오고, 단순하게 진한 맛이냐 연한 맛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맛이 더 많이 나오느냐, 쓴맛을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마실 때의 맛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낼 건데, 핸드드립에 네네네네. 제가 네, 말씀하세요. 진한 커피인데 네. 쓰지 않은 커피를 마실 때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거 좋은데 진하려면 이게 분쇄도가 미세해야 되고. 예. 근데 빨리 내려야지 쓴맛이 덜 나올 텐데 빨리 내리려고 하면은 이게 곱다 보니까 빨리 물이 빠져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쇄도도 온전히 내가 결정을 내가 갈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갈아져 있는 커피는 사실은 내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갈아져 있는 거, 편리하게 갈아져 있는 걸 내가 마시는 것도 뭐 내 자유건 모르지만, 사실은 그래서 핸드드립을 하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 그라인더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 편리하게 뭐 갈아져 있는 커피를 마신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내 선택권이 이 중에서 하나는 내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미세한 곱게 갈려져 있는 거를 하면 빨리 물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쓴맛이 많이 같이 내요. 당연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네. 그럴 때는 간단하죠.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제가 너무 건조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미세하게 갈았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방법이 사실은 거기서 이제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곱게 갈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카포트용으로 이렇게 예전에 커피 메이커라는 걸로 내렸죠. 예전에 커피 메이커라는 거 내렸죠. 그렇죠. 예전에 뭐 어머니 연세 이렇게 되시면 뭐 집들이 할 때도 뭐 커피 메이커 왔다가 블랙앤데커 막 이런 거 있죠. 필립스. 그런 커피를 예전에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때 막 이럴 때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때 쓰셨을 때는 로컬에서 볶는 커피가 별로 없어서 다 볶은 커피, 갈아져 있는 커피 이런 게 돼 있는데, 그게 외국에서 들어올 때 커피가 거의 에스프레소용으로 들어왔어요. 에스프레소용 커피는 미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리면 한참 걸렸어요, 한참. 그게 뭐 원래 커피는 이런 맛이구나 라고 해서 먹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만약 카페에서 내 핸드드립을 그라인더가 없으면 갈아주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미세하게 갈아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프로로 내릴 건데 원두 사용량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두 사용량은 보통 일반 상업적인 카페에서 한 사람이 주문을 할 때 양이에요. 물론 이거는 그냥 상업적인 그 카페에서 말하는 양이기 때문에 원두의 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는 얼마든지 다만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람 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내가 내 입맛에 따라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냥 권장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상업적인 권장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20g을 써요. 20g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게 요 수저 아시죠? 이런 거를 사시면 수저가 이렇게 오는데 요게 깎아서 10g이에요. 그럼 이게 1인분 내가 혼자 먹는데 20g을 쓴다는 얘기예요. 2스푼을. 생각보다 많죠. 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권장입니다. 근데 오늘 실습은 20g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맛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뭐 증량을 하거나 감량을 하시거나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리는 거는 20g일 경우에는 추출량을 한 200ml 내외.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200ml 하면 그 종이컵, 자판기 종이컵이 180ml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많다는 거죠. 보통 머그컵이 요즘은 한 12온스 막 이러는데, 온스라는 개념, 몇 온스 컵 이렇게 하죠. 그 30ml가 그냥 1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머그컵, 보통 우리 그 아메리카노용 머그컵이 한 250에서 300ml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뭐 굉장히 적게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찬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인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내리거나 적게 내리거나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그거를 내릴 때 200ml 되도록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불림, 추출,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리는 과정은 뭐 2가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불림이라는 거. 불림이라는 걸 우리가 뜸들이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불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떤 분들은 뭐 뜸들이라는 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불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불리고 한 20-30초 불린 다음에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 되는 건데, 200ml를 처음부터 끝까지 200ml가 되도록 내리는 게 아니라 2-3번에 걸쳐서 나눠서. 예, 왜 나눠서 내리느냐? 커피를 계속 내리면은요, 커피가 물이 차오르겠죠.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이 계속 커피하고 접촉이 되면 무슨 맛이 강해진다? 쓴맛 이후에 나오는 맛들이 더 나쁜 맛들이 있어요. 잔미. 그래서 커피는 물과의 접촉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거는 사실은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인풋하고 아웃풋이 거의 비슷하게 빠져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보다 인풋이 많으면 물이 차오르겠죠. 이렇게. 막. 예. 그래서 사실은 내렸다가 물이 빠지면 내리고, 좀 쉬었다가 내리고, 예. 횟수는 뭐 2, 3회, 뭐 여러분들 그걸 굳이 뭐 어떤 바리스타가 설명하기에는 뭐 처음에는 몇 미리 내리고 뭐 몇 회 내리고 몇 바퀴 돌려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귀담아 들어야 될까요, 말까요? 예, 일단은 귀담아 듣되, 예, 아, 그렇구나. 아, 그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커피에서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뭐 몇 바퀴 돌려라, 몇 미리를 돌려라, 몇 그램을 반드시 써라, 막 이런 개념이, 물론 그게 그 프로의 세계에서는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 생활을 하는 보통 분들한테는 그것이 과연 커피 20g에서 17g에서 20g하고 3g 차이인데 과연 우리가 느낄 정도의 맛이 나오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커피를 내리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저울도 있어야 되고 막 이게 막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또 물의 온도는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물의 온도는 중요한 건데, 자, 대원칙이 이렇습니다. 강하게 볶은 커피 있죠?
그 커피는 물의 온도를 떨어뜨려요. 반대로 약하게 볶은 커피는 물의 온도를 높여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하게 볶은 커피를 뜨거운 물로 내리면 맛이 어떻겠어요? 강하고 잔미 나오고 스트롱,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약하게 볶은 커피를 낮은 온도의 물로 내리면 추출이 왕성하게 안 나와요. 그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보리차도 새카맣게 볶은 거는요, 쓴맛이 강하죠. 뜨거운 물에 팍 하면은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볶은 커피는 낮춘다, 약하게 볶은 커피는 물의 온도를 높인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강한지 약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어. 근데 이 커피가 강하게 볶았는지 뭐 안 볶았는지를 내가 그걸 몰라. 예.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권장하는 온도가 90도에서 95도 정도로 내리면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뭐 망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보통 프로 바리스타들은 로스팅의 수많은 단계별로 로스팅에 따라서 물의 온도를 85도에서 95도 사이에, 95도 이상은 잘 안 써요. 너무 뜨거운 거는. 그래서 85도에서 95도 사이에 물의 온도의 변수,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함수 관계죠. 그래서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해야 되겠죠. 그걸 계속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절을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거 없고, 가정에서는 보통 한 90도에서 95도 사이에 이렇게 내리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온도계가 없네요. 네. 자, 온도계는 저도 물론 가정에서는 저는 뭐 보통 이런 데서 온도계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보통 집에서는 저희 뭐 제 아내한테 내려주고 그럴 때는 저도 마시고 그럴 때는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그냥 물을 펄펄 끓는 물을 여기다 담으면 몇 도예요? 거의 99도 정도 되겠죠. 뭐 이런 쪽으로 펄펄 끓고 여기 옮겼으니까. 자, 근데 이런 외기 정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 정도의 차가운 정도, 이 정도의 차가운 정도에서 펄펄 끓는 100도의 물을 넣는다고 하면 한 97, 8도, 뭐 어떤 경우는 6도 정도까지도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내리는 거예요. 한두 번. 이렇게 되면 한 95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최소 90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리시면 돼요.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할 게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그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리는데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한번 내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커피를 이제 내리시고 시음을 하시면 돼요. 요거 한 장씩 받아보실래요? 접는 법을 좀 내리실 때 칼리타로 내리시죠? 하리오? 저희 하리오로 써요. 이걸로 쓸 거예요. 칼리타나 하리오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하리오 같은 건 구멍이 커요. 칼리타보다. 잠깐만요. 요거 아주. 그래서 됐습니다. 하리오는 구멍이 커요. 크다는 얘기는 커피가 빨리 추출하는 데. 그래서 칼리타보다는 하리오가 커피가 조금 더 연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내가 스트롱하게 먹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칼리타를 쓰시는 게 낫겠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칼리타를 썼는데 지금은 그냥 이걸로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걸로 통일을 해서 쓰는 하리오가 이제 점점 쓰임새가 점점 이 정도의 이렇게 내리는 커피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리고 내리는 것도 비교적 간편해요. 그냥 러프하게 내리시면 되는 게 이 하리오고 칼리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내려야 돼요. 그래서 굳이 뭐 가정에서 뭐 굳이 칼리타로 막 그렇게 세밀하게 물론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하류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하류로 내리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보이시죠? 예. 자, 이제 잠깐만요. 예.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거 껐다가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내리는 게 안 보일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접는 법이, 예, 그렇게 접으시면 돼요. 어머니도, 예, 이렇게 접었죠? 이제 바로 꽂으시죠? 그거보다는 사실은 여기를 한번 잡아주시고, 요 날카로운 면을요, 한번 펴주세요. 예, 자연스럽게. 펴주면 원추가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제가 움직이면 얘가 그렇게 되거든요. 예, 됐죠? 예. 카메라가 아니. 일하기 싫은가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걸 제가 잡을게요. 예, 이렇게 잡을게요. 수동으로 잡을게요. 쉬고, 예.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넣으면, 드리퍼에다 넣으면은 그냥 원형 상태를 유지를 하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커피를 가를 건데, 보통, 오늘은 르완다를 커피를 준비를 했어요. 약간 산미가 있는 커피입니다. 예. 르완다 커피를 했는데, 아까 제가 몇 스푼이라고 얘기를 했죠? 2스푼이라고 그랬죠. 근데 조금 비주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3스푼을 넣을게요. 그래야지만 좀 보이게 되니까. 내리는 거는 제가, 2스푼 넣은 걸로 내리겠지만, 예. 3스푼을 넣을게요. 그리고 오늘 그라인딩 하는 분쇄도는 보통 카페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굵게 가를 거예요. 예. 굵게 가를 거예요. 카페에서는, 경제적인 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미세하게 갈아서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을 아주 좀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예, 예.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커피가 좀 강하게 와야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먹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보통 핸드드립 카페에서는 커피가 좀 진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보통 내가 먹는 것보다는 핸드드립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질감 있게 바디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묵직하게 들어오고 뭐 이런 건 느끼죠. 이제 바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커피를 즐기는 입장에서 저희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굵게 한번 갈아볼게요. 자,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갈면 여러분들은 늘 있죠. 어떤 거냐면 화면을 이쪽으로 옮기겠지만 커피를 가렸다 그러면 바로 내리지 말고요. 향을 맡아보세요. 자, 네, 맡아보세요. 네, 마스크 살짝 빼시고. 예. 자, 우리가 이 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드라이 아로마라고 얘기를 해요. 커피를 갈았을 때 나는 향을 드라이 아로마라고 얘기를 하고 커피를 내릴 때의 향을 우리가 컵 아로마라고 얘기를 해요. 구분을 해요. 왜 구분을 할까요? 굳이 향이면 향이지 그만큼 커피에서는 향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커피를 내릴 때는 항상 갈았을 때 향도 꼭 맡아보시는 게 커피를 즐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번 마시면 되시고요. 자, 맡아보시면 되시고, 커피를 받았다, 커피를 넣었다, 그러시면 한 2-3번 정도 가볍게 흔들어서 평평하게 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흔들어서 평평하게 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내릴 겁니다. 물이 펄펄 끓었었죠? 자, 얘를 주전자에 부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도중에 한 1-2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부으면 거의 한
한 6도, 7도로, 6도, 5도, 6도로 이제 떨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얘를,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물을 부어서 식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요 정도로 한번 식히면 이게 한 90, 한 4, 5도로, 3, 4도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예. 자, 내릴 건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내릴 거예요. 이제 95도로 떨어졌다고 보시고, 또 이 커피는 약하게 볶은 커피예요. 그러니까 한 93도에서 5도, 뭐 이 정도 좀 높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강하다. 그럼 한두 번 더 해야 되겠죠. 예. 예.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내립니다. 내릴 때 제가 일부러 왼손을 살짝 짚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조금 이 자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왼손을 살짝 짚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런 다음에 주전자는 어떤 식으로 잡냐면, 화면 보이시나요? 얘를 이렇게 직선으로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간 45도 정도로. 보이시나요, 화면? 예. 요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자세가 굉장히 어렵게 보여요. 예. 우리 딸은 예쁜데 왜 커피 내린 거면 저렇게 힘들게 내리지?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예.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따 제가 자세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내리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3바퀴에서 4바퀴를 돌려서 불림을 할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1바퀴, 2바퀴, 3바퀴에서 4바퀴를 돌리고 스톱. 자, 오늘 커피는 조금 굵게 갈았어요. 부풀어 오르는 게 여기서는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자, 이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자, 이제 좀 기다리세요. 한 2, 30초 정도를 기다려요. 보통 한 30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좀 기다리시면 커피 표면이 좀 갈라지는 게 보이시죠? 갈라지면 거의 다 불려졌다, 뜸을 다 들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시간을 재야 돼요? 막 이러지만,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얘가 표면에 지진 난 것처럼 갈라졌다. 그러면, 불림이 이제 다 됐네? 나는 이제 내려도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제 됐습니다. 제가 내려요. 자, 200ml를 내릴 건데, 처음에는 가운데서부터 돌리는데, 아까는 서너 바퀴라고 얘기했죠? 요거는 좀 촘촘하게. 자, 그러면 5바퀴, 6바퀴 정도. 3바퀴, 4바퀴 돌렸어요. 한 5, 이게 숫자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계속, 우리가 총 몇 미리를 내린다 그랬죠? 예, 200ml죠. 처음에 내리실 때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 기다려요. 예. 그래서 이제 커피가 지금 빠지죠, 밑으로. 그래서 하얀 거품이 바닥을 치기 직전에 물을 또 부어요. 자, 50ml 정도를 붓고 또 스톱. 자, 이제 몇 미리를 내려야 돼요? 50을 내려야 되겠죠? 저는 조금 더 많이 내릴 겁니다. 아까 30g을 써서. 예. 그래서 또 쭉 내리면, 예. 자, 이런 다음에 밑에 눈금이 200ml 정도가 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자, 왜 버리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부터 나오는 커피 맛은 어떤 맛일까요? 장미. 이 커피하고 이 연관이 안 되겠지만 사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골을 우리실 때 어머니께서는 사골을 뭐 아깝다고 뭐 5번, 6번은 안 우실 거예요. 우려도 뭔가 형상은 나오겠지만 안 우리죠. 왜? 기본적으로 맛이 없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2번, 3번 요거만 우리죠. 커피 똑같은 원리예요. 예. 그래서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깝다. 예. 그러면 내리셔서 누구를 줘요? 가족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누군가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사람 주면 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음을 제가 드릴게요. 맛을 한번 보세요. 예, 르완다 커피입니다. 예.
예, 보세요.